먼저 문경왕후 민씨소생 누나 3명 정순, 경정, 경안공주가 태어난 후 큰형 양녕대군 이제가 한성부에서 태어난다. 아버지 이방원은 전직 몽골 관료였으며 조선의 외교관이었던 조반 등을 따라 남경을 방문하여 주원장을 대면하였고, 영경 베이징을 방문하여 연항 때의 영락제 주채와도 만난다. 둘째 형 효령대군 이보가 한성부에서 태어난다. 이방원의 삼남 세종 충녕대군 이도가 태어난다. 세종의 탄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이 되어 오늘날 스승의 날의 기원이 된다. 아버지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를 조종하여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동복 왕자들과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이 난에서 32세 이방원은 수하 조영무, 하륜,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숙번 등과 함께 정도전, 남은, 박위 등 관료들을 살해하고, 또 신덕왕후 소생 왕자들인 17세 왕세자 방석, 18세 방번과 신덕왕후의 딸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재, 즉 태조의 사위를 살해한다. 할아버지 63세 태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늙고 실권도 모두 잃어 왕위를 원하지 않던 41세 이남 방과에게 물려주어 방과가 정정으로 즉위한다. 한편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70세로 죽고 홍무제의 장손 건문제가 21세로 즉위한다. 주원장도 재위 시 정권 유지를 위해 개국 공신을 포함해 수만 명을 죽였다. 정종은 재위 2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난 한양은 지세가 좋지 않다며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긴다. 정종 2년 삼촌 사남 이방간이 왕세자의 자리를 노리며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만 즉시 이방원의 제압당에 유배되고, 이방원은 왕세자로 등극한 후 세력을 굳힌다. 그해 11월에 이방원은 왕위에 욕심이 없었던 정종에게서 왕위를 양위받아 태종으로 즉위한다. 태조 때는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국왕 책봉을 거절했었는데, 이후 1401년 건문제가 조선 태종을 정식 조선국왕으로 봉한다. 명나라 홍무제의 사남 주체는 변경의 왕인 연왕이었는데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 조카 건문제에게서 제의를 찬탈하여 황제 영락제에 오른다. 태종은 11세 장남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문경왕후 민씨소생 세종의 여동생 정승공주가 태어난다. 참고로 그녀의 손자가 세조 때의 남이 장군이다. 태종이 재위 6년에 다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다. 그러나 신하들과 동생들을 죽인 끄림칙한 경복궁은 비워두고 경복궁 2km 동쪽에 창덕궁을 새로 짓고 정무를 본다. 할아버지 이성계가 지병인 중풍이 악화되어 창덕궁에서 74세로 승하한다. 12세 세종 충녕대군이 시몬의 딸 이세연상 14세 소원왕후 심씨와 혼인을 한다. 세종은 두 형과 함께 이래와 변계량에게 수학하였고, 이후에는 정몽주의 문화생인 권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다. 태종은 처가의 힘을 꺾기 위해 장인 민제의 죽음과 동시에 처남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교만 방자하다며 탄핵 유배 후 사약을 마시게 한다. 오왕후 소생 세종의 첫째 딸 정서공주가 태어난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통해 의정부와 육조의 관료들이 왕에게 직속되게 하여 정무를 직접 다스린다. 태종은 과거 직접 관료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정무를 직접 다스린 것이다. 첫째 아들 이향 문종이 태어난다. 둘째 딸 정의공주가 태어난다. 태종은 나머지 처남 민무휼과 민무회도 사형에 처해 처가를 완전히 몰락시킨다. 양녕대군의 일화를 살펴보자. 한때 세자 양녕대군이 옷을 차려입고 몸 단장을 한 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랫사람에게 묻자 충녕대군은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상왕 정종이 베푼 연회가 끝난 후 세자가 매형 200강의 첩 칠점생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대군은 이런 세자의 행동을 지적하였고 세자는 결국 칠점생을 데려가지 못하였다. 양녕대군은 자신의 며느리까지 범하는 등 인간 이하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에 충격을 받아 아들이 목을 매 자결할 정도였다. 이러한 그의 비행에 대해 신하들은 여러 번 탄핵하였으나 세종은 그를 배려해 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양녕이 효령이 있는 절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자 효령이 말렸다. 이때 양녕이 말했다. 내가 살아서는 임금의 형님이고 죽어서는 불자의 형님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문학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시와 서에 능하였으며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의 현판의 글씨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둘째 아들 이후 세조가 태어난다. 장남 양녕대군은 왕세자인데도 학문 연마를 게을리하고 자유분방한 활동을 좋아해서 양녕의 스승 개성군은 태종을 찾아가 수업의 불가함을 알린다. 양녕대군은 각지의 기생들을 궁궐로 데려오기도 했는데 태종은 양녕이 데려온 기생들을 곤장을 쳐서 궁궐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양녕은 그럴 때마다 보왕 태종이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을 언급하며 항변했다. 양녕대군이 보왕태종과 모후 원경왕후가 충녕대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효령대군에게 넌지시 알려주자 실망한 효령대군은 불가에 관심을 갖다가 후일 불교에 귀의한다.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은 눈병이 나고 질환에 시달려 병석에 누우면서도 책을 옆에 끼고 있어 태종은 충녕이 책을 못 보게 엄명을 내렸으나 충녕은 몰래 책을 숨겨놓고 병석에서도 책을 읽었다. 또 충녕이 14세에 요절한 동생 성녕대군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태종은 원경왕후와 상의 끝에 양녕대군이 하루 종일 방탕한 생활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어 왕세자에서 폐위할 것을 결심한다. 이때 다른 신하들은 찬성하였으나 황희 등 소수만이 반대를 한다. 황희는 자신의 본관인 남원으로 유배되었고 남원에서 훗날 춘향전 무대인 광안루를 짓는다. 6월 태종은 25세 양녕을 폐위하고 22세 충녕을 왕세자로 삼는다. 그리고 양녕 폐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양녕의 장인 김한로를 유배를 보낸다. 태종은 세자교체 2개월 후에 왕위를 충녕에게 넘긴다. 그리고 세종이 지어준 창덕궁 바로 옆 수강궁으로 상왕으로서 물러난다. 그러나 상왕이 된 후에도 바로 옆 수강궁에서 4년간 줄곧 국정을 감독하였고 특히 중요한 병권과 인사권은 장악한다. 그리고 태종은 명나라의 사신들이 세종을 극찬하는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셋째 아들 이용, 안평대군이 태어난다. 태종은 며느리 소헌왕후의 아버지 시몬을 숙청할 계획을 세운다. 태종은 병조 참판 강상인이 병권 관련 업무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 보고한 것을 빌미 삼아 강상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후 시몬을 영의정 부사에 임명한 뒤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낸다. 태종은 신문을 친히 주관하며 강상인에게서 시몬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였고 시몬이 돌아오기 전 강상인 등을 처형한다. 돌아온 시몬은 대질신문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는다. 이후 왕비 소헌왕후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세종의 간청으로 소헌왕후에 관한 배출 이야기는 중단이 된다. 흉년이 든 대마도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자 아직 군사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상왕태종은 이종무, 최윤덕에게 명령하고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여 항복을 받아낸다. 이후 7년 후인 1426년 세종은 대마도에 대한 유화책으로 삼포, 즉 웅천 내포, 부산포, 울산 연포를 개항하여 교역을 허락해준다. 이 같은 정책으로 14세기부터 지속된 외국의 침입은 삼포회란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여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였다.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가 수강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세종은 고려 때부터 있던 집현전을 궁중 안에 독립된 청사를 두어 정책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 이상으로 우대하였다.
큰아들 7세 문종을 세자로 책봉한다. 명나라 영락제가 수도를 난징해서 옛날 연왕이었던 자신의 정치 기반인 베이징으로 옮긴다. 태종이 병석에 눕는다. 병석에 있을 때 세종에게 자신이 과거 유배를 보냈던 당시 60세의 황희를 다시 불러 중히 쓰라고 말한다. 얼마 후 태종은 56세에 수강궁에서 사망한다. 이후 세종은 황희가 자신의 세자 책봉에 반대했었지만 원한을 버리고 능력을 알아보고는 과감히 불러쓰는 대범함을 보인다. 황희의 야사에 대해 알아보자. 황희는 1392년 7월 고려가 멸망하자 새 왕조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정몽주를 포함한 고려 유신 72명과 함께 개성 성거산에 들어가 외부와 일체 연락을 끊고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려 하였다. 이곳은 두문불출한다 하여 두문동이라고 불리었다. 황희는 매간매직으로 돈을 벌었고 남의 아내와 간통했다고 실록은 적는다. 그러나 그는 세종에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가였고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은 그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끝까지 중용했다. 세종의 여동생 정성공주가 21세로 죽는다.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원경왕후의 3년상 총 5년상을 치르다가 건강이 악화되었고 3년상으로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남편의 외도로 요절했다고 한다. 세종은 매우 슬퍼하며 반찬을 먹지 않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정성공주가 죽은 지 한 달 후 세종의 첫째 딸 정서공주가 천년두로 13세에 죽는다. 역시 세종은 매우 슬퍼하며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옥녀 선발은 고려 때 몽골의 침략으로 시작되어 조선 초까지 계속되었다. 원나라와 명나라로 차출되는 공녀들의 가족은 후하게 대접받았다. 고려 때 원나라의 기황후를 비롯하여 태종 세조대의 여비 한씨와 공신부인 한씨 자매는 나란히 명영락제와 선덕제의 후궁이 되었다. 그중 여비 한씨는 영락제가 죽자 함께 무덤에 묻히는 순장에 처해졌다. 참고로 한씨 자매의 오빠는 명나라에 따라가 벼슬까지 받고 귀국해서는 좌의정까지 오른 한확이다. 한확의 딸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비이자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이고 한명회와는 친척이다. 세종은 순장의 폐해가 있자 명나라에 요청하여 말과 명주, 인삼 등 다른 곡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처녀 조공을 면제시켰다. 세종은 맹사성을 좌의정에 임명한다. 맹사성은 명제상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청백한 선비로도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다. 식량은 늘 조정에서 봉급으로 주는 쌀로 하였고 바깥 출입을 할 때에는 소타기를 좋아해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향학을 정리하기도 했다. 세종 때 예학의 정비가 우의정 맹사성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박연 등 젊은 관리들은 전통 음악을 버리고 중국 음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맹사성은 전통 음악과 중국 음악을 좋아하고 융합하는 방향에서 음악을 정비했다. 만주 지방에는 만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조선의 국경을 자주 침범하였다. 이 이민족을 야인이라 불렀는데 후에는 여진족으로 알려졌다. 이때 좌의정이었던 맹사성은 영의정 황희와 달리 세종의 여진족 정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했다. 세종은 맹사성이 추천한 최윤덕으로 하여금 압록강 일대 여진족을 소탕하게 한 후 여연, 자성, 무창, 우예의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정벌 후 맹사성은 모든 공을 최윤덕에게로 돌려 그를 승진시켜 줄 것을 건의해 최윤덕은 우의정으로 승진한다. 한편 황희의 신임을 받던 김종선은 당시 백성들의 흉년으로 인해 국내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조정을 반박하며 세종에게 상소문을 올린다. 백성이 굶주리고 나라 재정이 바닥났다고 하여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여진족이 뭉쳐서 군사가 1만이 되면 망한다고 경고한 사람이 있는데도 요 나라는 여진족에 대한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다가 패망했습니다. 김종서가 이끄는 부대는 함길도 지역을 내습하는 여진족을 소탕하여 두만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이 일대에 온성, 경원, 경흥, 부령, 회령, 종성의 6개의 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세자빈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는다. 그러나 다음 날 산후병으로 죽는다.
1442년 세종은 건강이 악화되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 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육식을 즐겼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만하여 몸집이 거대하였으나 노년에는 질병을 앓아 비쩍 말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온양이 고향이었던 맹사성은 온천 치료의 효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1442년 세종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자 온양에서 온천역으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권한다. 세종은 기념으로 온양군이라는 지명을 하사했고 온천 치료의 혜택이 백성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백성을 위한 온천탕을 만든다. 이후 세종은 자주 온천을 찾았다. 세종은 백성들이 당시의 문자인 한자를 쉽게 배우지 못하며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친히 28개의 글자를 창제한다. 글자의 모음은 음량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으며 글자의 자음은 오행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세종은 성삼문, 신숙주, 최항, 정인지, 박팽년 등 집현전 학자들에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토록 명한다. 그러나 집현전 내에 훈민정음 반포에 반대하는 최만리, 김문, 하위지, 정창손 등은 반대 상소를 올린다. 그중 최만리가 한글 반포에 대해 크게 반대하다가 세종의 노여움을 사 책망받고 투옥된다. 독립운동가 함석헌의 평가를 들어보자 세종은 족보로 된 임금이 아니다. 하늘이 낸 임금이었다. 그가 훈민정음을 짓고 모든 책의 언해를 만든 것은 모두 민중을 위한 것이었다. 정말 민족 걱정을 했고 정말 인생 걱정을 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짜먹자는 그놈들만이 있었다면 짐승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한편 세종은 1444년에 토지에 관해 세금을 거두던 토지세법의 폐해가 막심하여 기존의 다펌 손실법을 폐지하고 5개월 동안 중앙관료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무려 17만 명이 넘는 찬반 여론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전분 6등법과 풍용에 따라서 세금을 정하는 연분 9등법 등의 공법을 제정하여 조세제도의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태종 때의 신문고처럼 운영하는 상류층의 부정부패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세종은 과학기술에도 두루 관심을 기울여 천체 관측기 혼천이, 해식의 앙부 1구, 물식의 자경루, 우량계 치우기 등의 발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 등의 학자들을 후원하였다. 장영실은 본래 동래현의 관노였으나 발명가로서의 훌륭한 재주를 태종이 인정하여 발탁하였다. 세종은 실용주의자로서 장영실의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중용하였다. 세종의 오남 광평대군이 종기로 19세에 죽는다. 한 달 후 칠남 평원대군도 종기로 17세에 죽는다. 형 문종도 몇 년 후 37세에 종기로 죽은 것을 보면 이시왕조의 가정력으로도 보인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악장인 영비어천가 편찬 사업을 진행한다.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간행한다. 세종은 하급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에 추가하도록 하였고 삼강행실도와 같은 국가윤리를 훈민정음으로 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세종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건강이 나빠져 3명의 정승에게 조정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하였다. 황희에게는 주로 인사, 행정, 군사 권한을 맡겼고 맹사성에게는 교육과 제도 정비를, 윤회에게는 상황 태종과의 중개자 역할과 외교 활동을 맡겼고 과거 시험은 맹사성과 윤회에게 분담하여 맡겼다. 나중에 김종서가 재상의 반열에 오를 때쯤에는 국방 업무를 김종서에게 맡겨서 보좌하게 하였다. 맹사성과 황희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가졌다. 황희가 분명하고 강직했다면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했다. 또 황희가 학자적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인물이었다. 윤회 역시 예술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황희는 주로 이조, 병조 등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고 맹사성은 예조, 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으며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 쪽을 주로 맡아보았다. 그러나 세종은 이들 재상들의 능력을 알면서도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 사람에게 대권을 모두 넘겨주지는 않았다. 또 아버지 태종이 육조 직계제를 채택한 데 반해
세종은 육조의 관료들이 병권과 인사권 외의 정무를 의정부 정승들의 의결을 거쳐 왕에게 전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다.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표면적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으나 왕권의 상당 부분을 의정부로 옮기도록 결심한 배경은 영의정이 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이는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으므로 처세술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사인 연례실 기술에는 황이가 어떤 젊은 성균관 유생으로부터 정승이 되어서 임금의 그리됨을 잡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면박을 당했는데 황이는 도리어 기뻐했다고 한다. 황이는 69세의 영의정이 되어 87세 은퇴할 때까지 18년 동안 세종을 잘 보필하였다. 세종대의 또 다른 정승 맹사성은 청렴한 관료였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개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세종은 맹사성 역시 적극 신뢰하여 황희와 함께 그를 중용하였다. 또한 세종 후반기에는 황희가 청가한 김종서를 재상으로 중용하여 정사를 맡기게도 했다. 아버지 태종이 외척을 숙청한 피의 군주라면 세종은 이들과 이중 삼종의 인척 관계를 형성하여 외척을 경계했다. 세종의 고모부 심종은 태종의 여동생 경성공주의 남편이며 세종의 장인 심원의 동생이다. 노물재의 어머니는 세종의 모친 원경왕후의 여동생이며 노물재는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 참고로 노물재의 아들이 성종 때의 영의정 노사신이다. 세종의 처남인 심주는 세종의 외삼촌인 민무휴의 사위이므로 처남인 동시에 외사촌 매제가 된다. 광평 평원대군이 1444년, 1445년에 잇따라 요절하자 세종과 서훈왕후는 비탄에 빠졌고 곧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명복을 비는 불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어 충격으로 인한 병세의 악화로 다음 해인 1446년에 소훈왕후마저 승하하자 세종은 세자와 대군들을 이끌고 불교 사원을 찾아 소훈왕후의 명복을 빌었다. 유학자인 신하들이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며 불사를 중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세종은 이에 개의치 않고 궁궐 내에 내불당 등 법당을 조성하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먼저 죽은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1446년 소원왕후가 죽은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죽음을 앞둔 세종은 왕세자와 수양대군을 불러 사람들의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고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당부하였다. 병세가 더욱 악화된 세종은 영흥대군의 집으로 이어한 후 1450년 54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참고로 세종은 적자 중에는 막내 아들 영흥대군을, 서자 중에는 8번째 아들 계양군을 가장 사랑하였다. 세종의 능은 영능으로 소훈왕후와 한 봉군 안에 묻혀있는 조선왕조 최초 합장능이다. 경기도 예주시 세종대왕면에 위치하며 효종의 능과 함께 영영능을 구성한다. 참고로 첫째형 양녕대군은 69세, 둘째형 효령대군은 92세까지 살았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5대 문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